저번 시간에는 저희 블로그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 3시간 동안 수업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 블로그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가 좀 1시간 동안 좀 요약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능들을 다 설명을 드리진 못하고 이 중요한 부분들을 포인트 포인트 잡아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글 쓰는 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글 쓰는 거는 뭐 여기서 다 보셔서 알겠지만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글쓰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글쓰기를 눌러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 블로그 글쓰기 이 안에 시스템은 지금 스마트 에디터 1이라고 해가지고요. 가장 최신 버전을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도구들이 여기 상단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는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참고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보통 블로그 글을 사람들은 PC보다는 모바일에서 많이 봐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PC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보시면요. 현재는 이 PC 화면에 글을 맞춰서 글을 작성하라는 틀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누르면, 자, 이건 뭐냐면 모바일 화면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라고 화면이 좁혀지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눌러보면, 네, 이거는 이제 태블릿 PC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라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 네. 그래서 요 글을 쓰실 때 가급적이면 모바일 화면에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 방문자들은 거의 모바일에서 보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으로 작성할 때는 그냥 그걸 쓰시면 되고, PC에서 작성할 때는 이 부분에서 설정을 맞추셔가지고 PC나 모바일, 태블릿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모바일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고, 위에 보시면 인용구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글쓰기 도구에서, 자, 인용구는 뭐냐면 이게 글을 조금 더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따옴표 형식으로 이렇게 봐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글을 뭐 쭉 쓰겠죠. 블로그 마케팅에서 중요한 것은 썸네일과 카피라이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이 강조하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네, 쓰고요. 뭐 이렇게 말풍선을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왜 블로그 글쓰기가 중요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단을, 그리고 글을 조금 더 표현하실 때 좋도록 되어 있어요. 인용구. 이걸 꼭 이제 지금 사용하시면 좋고요. 현재 지금 인용구를 사용하시는 분 계시나요? 사용하시는 분은 채팅창에 1번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안 사용하시면 2번이라고 서. 다 사용하시는군요. 너무 기초적인 것들을 설명드렸구나. 네. 자, 그럼 이렇게 인용구를 쓰시면 되고, 오른쪽에 다시 보시면
글감이라고 있어요. 글감. 글감이라고 있습니다. 자, 글감을 눌러볼게요. 이건 뭐냐면 사진, 책, 영화, TV, 공연, 뭐 음악, 뭐 쇼 이렇게 쭉 나뉘어 있죠. 뉴스. 사진을 이렇게 했고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 글을 쓰실 때 관련된 사진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서 입력을 하시고 사진을 첨부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마케팅이다. 하면 제가 뭐 마케팅에 관련된 쭉 글을 쓰고 여기에 하나를 딱 첨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진이 첨부가 되죠. 이렇게. 네. 또 여기에서 밑에서도 마찬가지 뭐 추가적으로 또 쓸 수가 있고요. 마케팅 아니면 블로그. 네. 블로그 관련된 글을 쓴다고 하면 이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첨부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조금 더 그냥 글만 쓰시는 것보다 이렇게 사진을 첨부해서 쓸 때 조금 더 가독성을 더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진을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자, 이 상태에서 다시 PC 화면으로 이렇게 쭉 가볼게요. 네, 그러면 PC 화면으로 가보면 여기에 지금 공백이 있어요. 이 부분에 지금 공백이 있죠. 이렇게 이 부분에 글이 다 안 채워지고 이 부분에 공백이 있어요. 이 공백을 없애서 사진을 좀 더 채우려면은 이렇게 공백이 있죠. 사진을 클릭을 하시고요. 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사진의 공백을 다 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옆트임이라고 합니다. 딱 눌러주면 이렇게 메꿔주는 거죠. 그럼 사진이 꽉 차 보이죠? 여기도 네, 이렇게 하면 공백이 없어졌죠. 이렇게. 네, 이것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냥 쓰시는 것보다. 네, 그러면 모바일에서도 꽉 차서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태블릿이나 PC에서도 이렇게 사진이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네, 옆트임, 이게 옆트임이라는 거예요. 블로그의 사진. 네, 이해하셨으면은, 네, 예라고 작성해 주세요. 네, 이 기능을 이해하신 분, 네, 옆트임. 자, 다음으로는 글감을 다시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책. 만약에 서평을 쓰시거나 할 때 그냥 그 책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책을 첨부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감에서 책을 첨부를 했으면 글을 발행할 때 이 책의 리뷰에 내 글이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 그 책과 관련된 리뷰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평을 쓰실 때는 반드시 이 글감에서 책을 첨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잠깐 보면 이렇게 서재가 있죠. 서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글감을 첨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책에 글감을 첨부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첨부를 했죠. 이 부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네. 이렇게 첨부를 해야 이 서재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 책을 판매처 여기에 네티즌 리뷰에도 내 글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쓴 글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 네. 이게 글감에 책을 첨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첨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 부분에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글감에 첨부하는 부분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하셨으면 예라고 해주시고요. 네.
이해 못하셨으면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네, 다시 글감에서 보면 뭐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를 보셨거나 쭉 나오죠. 아니면 뭐 TV 드라마를 보셨거나 뭐 여기에 다 이렇게 첨부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옆에 또 보시면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자, 이 템플릿은 뭘까? 내가 동일한 주제의 글을 쭉 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맛집 포스팅을 한다. 아니면 서평을 한다. 아니면 논리적인 글을 써야겠다. 할 때 그 글에 대한 틀이 있죠. 그 틀을 여기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네이버에서 제시하는 틀이 있어요. 그 틀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천 템플릿이 쭉 있을 수가 있고요. 추천 템플릿. 서평을 잠깐 눌러 볼게요. 서평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뭐 당장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글 나왔고, 여기에 이제 사진을 바꿔서 쓰라는 거죠. 이 글도 바꿔서 쓰라는 거고요. 음,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거고, 그 위에 보면 옆에 보면 또 부분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글의 일부분을 표현할 때, 자, 네, 여기에 이제 제목만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 바꾸고, 그 밑에도 텍스트 바꾸고, 또한 부분 템플릿에서 이 부분이 좀 괜찮다 하면 이걸 딱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 또 추가적인 템플릿이 나오죠. 여기에서 블로그 마케팅 강의 모습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아이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공유가 잠깐만요. 됐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요 부분적인 템플릿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템플릿이 좀 괜찮다고 하면은 그대로 저장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점점점 3개 있는 거 있죠? 여기서 이것을 눌러주시면 이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점점점이 아니라 템플릿을 누르고 아니면 헷갈리네. 음, 여기에서 템플릿을 누르시고요. 현재 글을 추가를 누르시면 이 템플릿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 템플릿이 현재 글을 추가를 누르시면 내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장을 해서 템플릿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쭉 뭐 공감형 글쓰기 뭐 쭉 나와 있죠. 이렇게 기승전결 템플릿, 세일즈 템플릿 쭉 나와 있죠. 여기에서 뭐 하나 이렇게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뭐 오레오 맵 글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있고 기승전결 템플릿이라고 있고 뭐 세일즈 카피 템플릿이라고도 있고
예. 이렇게 글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단에 맞춰서 틀을 좀 잡아가는 거죠. 독서 노트 쓸 때도 뭐 이런 식으로 틀을 쭉 잡아 놓고 쓰는 겁니다. 예. 그것들을 이 템플릿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글감과 템플릿. 자, 여기서 이제 글을 다 썼어요. 일단 다 썼으면은 이제 발행을 해야겠죠. 발행을 해야겠죠. 아니. 네, 이렇게 글을 쓰고 이제 발행을 하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면 발행이라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주제가 있죠. 주제는 여기에서 이 글과 관련된 주제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태그 입력, 태그는 관련된 태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시 태그가 이제 뭐 노출이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태그를 눌렀을 때 모아보기 기능을 드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그도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발행을 누르면은 그냥 발행이 되는 거고요. 예약이라고 있어요. 예약. 예약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글을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미리 내가 블로그 글을 써놨다고 하면은 이 고객들이 아니면 내 블로그 이웃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가 있죠. 그 시간대에 맞춰서 글을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약 발행 시간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약을 해놓고서 아니면 그냥 다시 쓰거나 해가지고 네, 블로그를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 쓸 때 이 예약 기능도 반드시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요. 자, 그 형식대로 제가 이제 쭉 글을 쓴 겁니다. 예, 블로그 뭐 이렇게 인용구도 쓰고 문단 나눔도 쓰고 해가지고 글을 썼고요. 네, 쭉 썼죠. 인용구. 자, 그럼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해가지고 이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있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관련 글로 넘어갑니다. 네, 누르면 네. 이건 뭐냐면 이 텍스트에 링크를 삽입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 네이버 블로그는 이 페이지 뷰가 많을수록 이 블로그는 좋은 블로그구나 판단을 해서 이 지수를 늘려줍니다. 그래서 그냥 블로그 방문자가 하나의 글만 보고 나가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연관된 글들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 블로그 텍스트에 링크를 삽입하는 거는 자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하나를 제가 텍스트를 넣어볼게요. 여기에다 블로그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드래그를 이렇게 쭉 해주시고요. 위에 보시면 네, 이렇게 텍스트를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죠. 그럼 위에 보시면 링크를 첨부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링크를 첨부를 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링크를 첨부하는 거고 이게 텍스트에 링크를 첨부하는 거예요. 요거를 자 눌러주시면 여기에 링크를 넣으면은 이렇게 아이고
링크를, 네. 이걸 누르시고 링크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색깔이 변했죠. 그러면 이게 링크가 삽입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 뷰를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로그는 페이지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글 쓰실 때 반드시 이 페이지 뷰 늘리는 거를 같이 해주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주시는 건데, 저는 관리를 들어가셔서 메뉴 글 동영상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블로그라고 눌러주시면 되세요. 메뉴 관리에서 블로그를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서 카테고리 추가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카테고리를 쭉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를 공개로 할 건지 비공개로 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고, 주제들 미리 선택을 해 놓으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은 뭐 쓰실 때마다 주제를 선택을 해 놓으셔도 됩니다. 글 보기 해가지고 블로그형으로 볼 건지 앨범형으로 볼 건지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앨범형으로 본다는 거는 이제 사진을 강조해서 이 카테고리를 눌렀을 때 글이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앨범형으로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썸네일 비율은 정방향형과 원본 비율이 있는데, 내가 썸네일을 일정하게 만들었다, 정사각형 비율로 일정하게 만들었다 하면 그냥 정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방향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이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지정하고, 어, 정렬은 여기 보면 위아래 메뉴 맨 아래 있어요. 이걸 갖다가 누르셔가지고 이게 순서를 정해주시면 되십니다. 카테고리는. 네. 카테고리는 정해주시면 되고, 이 카테고리 구성은 이미 블로그를 운영하신 분들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카테고리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일단 세 가지 틀로 해주시는 게 좋다고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이 소개 카테고리로 하나 만들고, 두 번째로는 전문 분야 카테고리, 대표님들이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에 관련돼서 전문 분야 카테고리, 세 번째로는 고객 후기가 담겨 있는 카테고리, 이게 비포 애프터 아니면 고객들의 후기를 갖다가 올릴 수 있는 카테고리, 이렇게 나뉘어서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카테고리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서 가신 다음에 전체 보기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기본 설정에서 열린 이웃이라고 있어요. 열린 이웃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웃 그룹 관리를 눌러주시면은 이웃 그룹 관리,
이렇게 이웃을 쭉 보는데 여기에서 그룹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웃을.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룹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웃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그룹으로 나누어 놓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웃 관리도 힘들고 이게 보기가 힘들어요. 때문에 누군가 답방을 찾아갈 때도 이 이웃을 그룹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룹은 여기에서 이웃 그룹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누르면 그룹 추가를 눌러 주시면 이웃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온라인 국이 아니면 뭐 다른 이웃, 뭐 특정한 이웃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룹별로 지정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새글 소식이라고 있죠. 이건 뭐냐면 ON으로 해 놓으면 이 사람이 글을 올렸을 때 피드에서 글이 보여지고요. 근데 알림을 꺼 놓으면은 이 사람이 새 글을 발행해도 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알림 설정도 같이 해 주시면은 되고요. 네, 여기에는 인제 서로 이웃 추가를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의 그냥 보면 인사말들이 다 비슷하죠. 네.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건 뭐냐면 막 그냥 프로그램을 써 가지고 막 이렇게 작성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수락해 놓고 다시 그냥 다 끊어 버리시면은 돼요. 네, 그래 가지고 그냥 이웃만 늘리는 방식으로 가시면 되십니다, 이런 분들은. 네, 그리고 알림도 다 꺼 놓으시는 게 좋고요. 예약 발행. 그럼 다시 블로그로 나가셔서 모바일 앱을 한번 켜 보실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앱이 나오는데 모바일에는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뭐 카카오톡이나 외부 링크를 여기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 자, 이거는 홈 편집을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홈 편집을 누르시고 여기에 운영하고 계시는 인스타그램 뭐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되세요. 제가 이제 모바일 앱 화면이 여기에 지금 안 돼서 그거까지는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홈 편집을 누르시고 해 주시면 되십니다. 홈 편집을 누르시면 되시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웃을 그룹을 지정해 놔야 된다고. 이웃이 쭉 늘어났는데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섞여 있죠, 이웃들이. 섞여 있죠. 근데 그룹을 지정해 놓으면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그룹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온라인 국이 이거 지금 안 되는데 모바일에서는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누르면은 그룹별로 글을 볼 수가 있죠. 그룹별로. 그리고 관심 있는 블로거들이 글을 올렸을 때 바로 보시려면 이렇게 알림을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되세요. 그럼 이분이 글을 쓰는 순간 나한테 알림이 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위 대표님들을 전부 다 알림을 선택을 해 놨어요. 다 해 놨으니까 대표님들도 다 서로 알림을 해 놓고 누군가 글 올렸을 때 빨리 댓글과 공감을 해 주시는 게 좋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을 쭉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썸네일 만드는 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포클이라는 웹사이트예요. 포클이. 그래서 글그램이랑 글씨팡팡으로는 모바일에서 썸네일을 바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포클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은 블로그 썸네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블로그 썸네일. 자, 이걸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블로그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자, 어떻게 만드냐? 하나 선택을 하세요. 여기에서 색깔별로 썸네일이 다 이렇게 지정이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패턴의 색을 이렇게 쭉 눌러 놓고서 하나 이렇게 쭉 선택을 해 볼게요. 네, 로그인.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서울 놓고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공유아침. 그리고 사진도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사진. 사진도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그대로 딱 바뀝니다. 제 사진이 없어서 그런데.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완료 누르면 그냥 썸네일이 되는 거예요. 네, 완료 누르면 썸네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 한번 쓴 게, 네, 이렇게 그 방법대로 이렇게 쓴 거죠. 그 아까 포크리에서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모바일에서 그냥 쓰실 거면 글그램에서 쓰셔도 되고요. 네.